교토 서부 외곽에 있는 3만여 평의 중림공원. 이곳엔 대나무의 신비한 힘을 말해주는 상징적인 전시물이 있다. 지구촌 근대화를 이끌었던 발명왕 에디슨. 그의 발명품 가운데 가장 획기적인 것이 전구인데, 에디슨은 거듭된 실패 끝에 대나무를 탄화시킨 필라멘트가 가장 우수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대나무 필라멘트가 800시간 이상 빛을 내며 인류의 불을 밝힌 것이다. 하루에도 수천 명의 환자가 드나드는 서울 시내 종합병원. 병원 한가운데 자리한 것은 뜻밖에도 대나무 정원이다. 병원을 찾은 사람들은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다가 대나무 끝에 시선이 머문다. 그리곤 대나무의 푸르름에 동화된다. 이 병원은 환자들에게 푸른 대나무의 강한 생명력을 전해주고자 대나무를 조경수로 심었다고 한다. 사군자 중 하나인 대나무는 예로부터 행동과 예절이 바르고 의리와 원칙을 지키는 선비를 상징했다. 그래서일까 대전정부종합청사의 대나무는 우리에게 고든 절개와 높은 기계의 메시지를 말해주고 있다. 전라남도 담양은 옛부터 물이 많고 따뜻한 땅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축향이라 불렸다. 오랜 세월 동안 담양은 추성에서 담주로 다시 담양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고 축향으로서 전통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나무이면서도 풀과 같이 부드럽고 연한 것이 대나무의 성질이다. 사람들은 이런 성질을 이용해 생활에 꼭 필요한 도구로 편리하게 이용했다. 특히 담양산 죽제품은 매우 정교하고 다양한 품목으로 제작돼 사람들에게 널리 사랑받았다. 담양의 마을은 대숲을 북쪽에 등지고 남쪽을 바라보고 있다. 대숲으로 에워싸인 집은 한겨울에 북풍을 피할 수 있고 무더운 여름 햇살을 막아주어 시원함을 선물했다. 담양은 대나무가 살기 좋은 조건과 딱 들어맞는 곳이다. 원래 그 대나무는 그 지리적인 분포가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또 동남아시아 이런 그 따뜻한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토양 수분이 상당히 그 많이 그 지표수가 올라와 있는 지역, 그러니까 지표면하고 토양 수분이 가까운 그런 지역들에서 잘 생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 담양 지방이 특히 그 이러한 조건이 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에 잘 생육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대나무는 몇 가지의 생태적인 특징 때문에 나무냐 풀이냐를 두고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외떡잎 식물 중 벽과에 속하는 대나무는 나무라 하기엔 성장 속도가 무척 빠르다. 일반 식물은 생장점으로 길이 생장을 하는 반면 대나무는 줄기의 모든 마디를 통해 수십 일 만에 성장한다. 대를 일부에서는 나무 또 일부에서는 일반 식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대가 나무가 가지는 특징 또는 일반 식물과 가진 특징이 몇 가지의 서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이미 대는 나무라고 규정하는 이러한 추세가 식물로 규정하는 추세보다는 강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것을 나무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나무는 1200여 종에 이르며 우리나라에는 자생종과 도입종을 합해서 50여 종이 분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도착 대나무는 약 13종으로 북위 38도 이남 지역에 분포하는데
면적 8천여 헥타르 가운데 전남이 절반을 차지한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대나무는 5종 내외로 성장 후 죽피가 계속 붙어 있느냐에 따라 대와 조릿대로 구분한다. 가장 넓은 지역에 사는 왕대는 2개의 마디 중 윗마디가 조금 붉어지고 잎에는 5개에서 10개의 털이 나 있다. 왕대보다 좀 더 가늘고 작은 솜대는 줄기가 흰 가루로 덮여 있으며 마디 2개의 높낮이가 같다. 지름이 10cm 이상으로 가장 굵은 죽순대는 맹종죽이라고도 한다. 마디가 1개이며 어린 죽순은 식용으로 쓴다. 늦은 가을부터 줄기가 검게 변하는 오죽은 독특한 빛깔 때문에 공예나 관상용으로 많이 쓰인다. 화살을 만들었다는 이 대는 화살대 신이대라 부르기도 한다. 비슷한 종류로 섬대, 갓대 등이 있다. 토착종으로 우리나라 전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조릿대. 밥 짓는 조리를 만드는 데 쓴다 해서 이름 지어진 조릿대는 높이 2m 이내로 죽피가 오래 붙어 있다. 북한의 고려 조릿대와 제주도의 제주 조릿대 등이 희귀종으로 남아 있다. 대숲에 봄이 찾아왔다. 땅은 봄의 따뜻한 기운을 내려받아 아지랑이가 피어오른다. 화려한 색을 뽐내는 유채꽃이 봄의 절정으로 안내한다. (5월의) 햇살과 함께 물기를 가득 머금은 대밭 곳곳에서는 죽순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싹이 올라온 죽순은 빠른 속도로 위로 솟아오른다. 하루에도 수십 센티미터를 크는 죽순, 우호 죽순이란 말을 실감케 한다. 불과 며칠 사이에 죽순은 1m를 훌쩍 넘게 자란다. 또 특히 이 대는 다른 나무와 달리 하루 생장하는 양도 매우 높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일일 생장이 높은 나무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저희들이 이 대밭에서 측정한 기록에 보면은 하루 최대 생장량이 약 80cm까지 자랐습니다. 또 일본의 문헌에 의하면은 일본에서는 120cm까지 자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검붉은 죽피 사이로 보이는 새파란 대나무 표피. 죽순이 높게 자라고 지름이 커질수록 죽피는 하나둘 떨어진다. 5월 초 땅 위로 솟아난 죽순은 40에서 50일 만에 10m 이상 자란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 대숲에는 시원한 기운이 감돌며 엊그제 생겨난 죽순은 벌써 1년생 성목이 돼 하늘을 바치고 섰다. 과연 대나무의 성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취재진은 대뿌리의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뿌리 부분에 직접 물을 분사해 보았다. 대나무는 제2차 대전과 베트남 전쟁 당시 원자폭탄의 투하와 고엽제 속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물이다. 지표면에 강하게 밀착돼 있는 대나무의 뿌리. 3톤유의 물을 다 쏟아내고서야 그 복잡한 내부를 드러낸 대나무의 지하구조. 잔뿌리와 땅속 줄기가 뒤엉켜 있다. 실타래처럼 이어진 잔뿌리 사이로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땅속 줄기가 연결돼 있고 줄기 위에는 장차 대나무가 될 눈이 돋아 있다. 대나무는 다른 식물과 달리 땅속 줄기로 번식한다. 옆으로 뻗어나가는 원줄기에는 마디와 마디 사이에 눈이 있다. 이 눈에서 이듬해 대나무의 죽순이 나오게 된다. 속이 가득 채워진 땅속 줄기가 사방으로 그물처럼 뻗어나가는데 대숲은 원래 하나의 뿌리로 이어진 셈이다.
대나무도 꽃을 피울까? 다년생 식물인 대나무에 꽃이 피기까지는 60년에서 100년이 걸리고 일단 개화하면 그 주변에 다른 대나무도 따라서 개화한다고 한다. 대나무가 꽃을 피우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꼽히는데 토양의 영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설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 꽃이 지고 나면 청청한 모습이 사라지고 잔가지 끝에 쌀알 만한 열매가 달린다. 2, 3년 이상 계속해서 꽃이 핀 후 영양실조에 걸려서 줄기가 탈색된 어미나무. 마지막 열매를 맺고 난 뒤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하는 것이다. 오랜 고목도 아니고 사연 많은 거목도 아닌 대나무. 하지만 대나무 곁에는 사람이 있었고 사람 곁에는 언제나 대나무가 있었다. 바람이 대숲을 스쳐 지날 때 잎과 잎이 서로 스치며 으스스 만들어내는 소리가 대금에 그대로 들어있는 듯. 우리 역사에서 대나무의 기록은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유사 가운데 만파식적의 구절이 있는데 신라 신문왕편에 나오는 전설상의 대나무 빌이다. 이것은 그 이전부터 우리 민족이 대를 사용했음을 시사한다. 옛부터 우리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된 대나무. 2000년의 우리 문화는 대와 함께 이어져 내려온 것이나 다름없다. 대나무는 뿌리에서 잎까지 모든 부위가 버릴 데가 없다.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 수 있었고 보존성도 뛰어났다. 쌀을 고르고 복을 부르던 복조리. 크고 작은 물건이나 옷까지는 물론 상하기 쉬운 음식까지 용이하게 보관했던 대바구니와 고리. 햇빛을 가리고 신분을 나타냈던 대나무 모자 방가. 단정함과 시원함을 안겨주었던 찬빛은 모두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깃든 죽공의 품이다. 우리 조상들은 대나무 몸통에 난 구멍이 신과 교감할 수 있는 통로로서 신통스러운 기운이 있다고 믿었다. 초래성의 대나무는 경사스런 일에 애기 범하지 못하게 하는 신성한 기운을 뜻하고 상례 때나 상여가 나갈 때도 대나무는 상주가 짚었던 지팡이로서 영혼과 교감하는 대부의 의미를 가졌다고 전해진다. 그런가 하면 500년 전부터 불가에서는 대잎을 이용해 천연 염색을 해왔다고 한다. 대잎 염색은 마른 대나무 잎을 불에 태워 나오는 검은 재를 사용하는데 대잎은 음식물의 부패를 막고 습기나 곰팡이를 막는 항균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이다. 또 대가 가지는 고든 기계가 구도자의 길과 같기 때문이다. 태운 대잎 폐지를 잘 문질러주고 이물질을 골라낸 다음 고운 체에 내려 재가 완전히 부서지도록 한다. 체에 걸러 이틀 정도 두었다가 식초나 소금을 넣으면 좋은 대잎 염료가 된다. 주로 이제 승가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까지 이렇게 이제 불교가 흥왕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승려들도 상당히 화려한 옷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선시대 역불 정책이 되면서 승복들이 이제 회색조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주로 이제 승가에서 이 회색 옷들을 해 입었었는데 이 대나무 염색은 그 먹염색 이전에 승가에서 해 입었던 그런 염색 방법들입니다. 진하고 연한 부분이 따로 없이 여러 차례 손이 간 다음 천을 가볍게 짜낸다. 두세 차례 반복하여 수세하고 햇빛에 잘 말리면 고풍스런 대잎 염색이 마무리된다. 우기가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 개순마다 벌집을 한다. 길이가 10여 미터 이상 자라고 살이 적당히 오른 3, 4년생 대나무를 베어낸다.
벌목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일반 나무에 비해 1년이면 완전히 성장이 끝나는 대나무는 경제적인 면에서 몇십 배의 부가가치가 있다. 벌쭉한 대나무는 담양 청죽시장으로 모아진다. 연중 원주 거래가 이루어지는 청죽시장은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길게 들어놓은 원죽은 몇 개씩 단으로 묶여져 판매된다. 대부분 공예용과 대자리용으로 판매하는데 그에 앞서 쓰임새와 규격에 맞게 1차 가공을 거치기도 한다. 죽석으로 유명한 담양의 죽세공예는 90년대 들어 급격히 줄어들었다. 현재는 겨우 200여 가구에서 죽세품을 제작하고 있을 뿐이다. 최근엔 죽엽주나 대통밥 등 식음료 분야가 주목받으면서 죽세 품목도 대자리와 숯베개 등에 한정돼 있다. 그래도 소수의 장인들에 의해 섬세한 죽세공예 기술은 명맥이 유지된다. 대토막의 마디를 시로라기처럼 가늘게 갈라서 만든 대발, 대나무에 색색의 물을 들이고 무늬를 놓아짠 채상, 아녀자들의 옷걸이나 반지거리로 쓰인 채상은 옛부터 귀족적인 공예품이다. 빗은 머리털이나 수염을 가지런히 빗어내리는 인류 최고의 화장도구다. 조선시대 궁중에 진상했던 참빗은 한때 담양에서만 300가구가 넘게 만들기도 했다. 1919년에 참빗조합이 생기면서 규모를 갖추기 시작한 담양의 죽제품은 22년 광주 담양간 철도 건설로 본격적으로 상품화됐다. 당시 담양의 마을마다 죽제품을 통해 큰 농가 소득을 얻었다. 그럼 담양에서는 언제부터 죽제품이 만들어졌을까? 규장각에 남아있는 1774년의 담양읍지에는 토산품으로 대나무가 올라있고 화살과 석죽, 참빗 등을 만들었던 마을 이름까지 기재돼 있다. 해방 이후부터는 서구 문명의 영향으로 죽제품 산업이 급성장을 보인다. 60년대는 정부의 지원하에 죽세공업센터에서 제작 교육도 실시했다. 또 뉴욕 엑스포 등 국제적 박람회에 담양의 죽제품이 출품되기도 했다. 담양 죽물시장이 약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상당히 그 성실을 이루었는데 참빗하고 죽석하고 삿갓이 북한은 물론이고 만주 심지어 몽고까지 많이 나갔죠. 그 이유는 그 당시 몽고족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남녀가 머리를 기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 참빗이 소비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방에 까는 것이 다 한국이나 똑같이 죽석을 깔았기 때문에 그 죽석이 그렇게 많이 나갔고, 또 삿갓 역시 그 여름에 농사를 지면서 그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이 삿갓이 많이 그쪽으로 나갔죠. 하지만 플라스틱이 수입되고 상대적으로 죽제품의 수요는 떨어졌다. 대구 양령시장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담양 죽물장은 80년대까지만 해도 5일장마다 많은 물량이 나왔고 적잖은 거래가 이루어졌다. 설 대목을 며칠 앞둔 담양 장날. 아직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이른 시간, 5일마다 서는 죽물장이 열렸다. 500년 전부터 죽물장이 섰던 관방천변. 오랜 전통 그대로 새벽 이른 시간에 장이 서지만 고작 몇 사람 정도가 죽제품을 팔러 나왔을 뿐이다. 설 대목을 맞아 장에 나온 키, 바구니, 석작. 예전처럼 활기찬 거래는 없지만 지금도 죽제품 거래는 이뤄진다. 각지의 도매상들은 아직도 이곳에 죽물을 사러 오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죽물장의 호시절을 기억하며 아쉬워한다. 그전에는 요 밑에 여기 전부 다 장이죠. 이제 죽물장인데 지금은 뭐 한 100분지 1이나 될라가
가격도 싸고 엄청 낮지요. 그러니까 뭐 전국서요 다 왔는데 지금은 이제 뭐 물건이 없으니까네. 그리고 중국 그것도 8,000원인데 7원까지 해야 된다 이거.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중물장. 언젠가 이조차 끊어질지 모른다. 대밭을 황금밭이다, 생금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게 38선이 생기기 이전까지 많은 것이가 나갈 때는 여하튼 대밭 한마지기를 갖고 있으면은 이 농사 서마지기보단 더 나섰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부자라고 말을 들었죠. 근데 지금은 그 중국 제품으로 인해서 막 뒷걸음치고 있죠 지금. 국내 대나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중국산 죽제품. 대나무 대국 중국의 죽산업은 현재 어디쯤 와 있고 전략은 무엇일까? 북위 40도를 경계로 그 이남 지역에서 식생하는 대나무는 중국에 가장 많고 남북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유럽에도 적은 양이 분포한다. 중국 10대 죽현 가운데서도 제일이라는 절강성의 안길현. 중물박물관에는 진나라 시절 대나무의 모든 종류를 적어놓은 죽보와 대나무 재배법을 서술한 중국 최고의 농업서가 전시돼 중국의 대나무 역사를 가늠케 한다. 송나라 때부터 죽형을 이루어온 안길은 풍부한 대나무 자원을 바탕으로 죽산업이 발달했고 독특한 색깔을 지키며 대나무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오래전부터 대나무 종이와 실이 개발됐다. 대나무의 섬유질 성분을 일찍부터 공업화시킨 것이다. 이곳에는 안길 토착종과 수입종을 포함 300여 종의 대나무가 재배되고 있는데 광활한 땅 중국은 열대와 아열대 그리고 온대의 기후가 모두 나타나는 곳이다. 때문에 각각의 기후에서 자라는 대나무를 한 곳에서 모두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竹子呢，既有环境保护的效益，又有经济的效益。作为安吉的话呢，是全县有100万亩竹林，对吧？是它的经济效益呢是，从商品做来讲，是占我们中国的全国的1/10，而它经济效益亩产量的采摘，那是全国第一。 400헥타르의 면적에 500여 종류의 중국 대나무. 중국은 명실상부한 대나무 대국이다. 산을 온통 뒤덮은 대나무 바다가 장관을 이룬다. (10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끝없는 대나무 바다). 죽해는 훌륭한 관광 자원이다. 안길현의 총 면적 가운데 30% 이상 분포하고 있는 대숲은 산 그 자체다. 이곳 대나무 바다에는 모두 49종의 대나무가 촘촘히 뻗어 있다. 하늘과 맞닿은 대나무는 새소리, 물소리와 호흡하며 한 폭의 그림이 된다. 최근 이 죽해는 영화 속의 무대로 세상에 알려졌고 영화가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면서 매스컴의 화제거리가 됐다. 드넓은 야생 중림이 살아있는 관광 자원인 셈. 앞으로 안길 지방이 본격적인 관광단지로 개발되면 이 영화 세트는 유명한 관광지로 조성될 것이다. 这边应该本身的一个涵养水源功能这一环保的水土保持功能这些内容，这是环保方面的。同时呢，就是讲像我们发展旅游业的话，做事业做一个很好的旅游环境建设，比较好的。 중국은 최근 대나무를 건축재로 개발하는 산업이 전성기를 맞고 있다. 절강성의 한 합판 공장은 대나무를 얇게 붙여 장식재로 개발했다. 这个没有1个平方，这个只有我们1个平方要6块。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합판은 우리나라와 일본은 물론 미국과 유럽에도 수출되며 한 해 수출 이익만 우리 돈으로 26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한창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 탓인지 대나무를 붙이는 합판 공정의 취재를 허락치 않았다. 竹子这个生产期呢，和那个树木的生产期，它是两码事。竹子呢，一般上成熟期到成熟期呢，4年时间到6年时间就可以开竹子了。那么这个呢，对我们世界整个环保意识来讲呢，它是这种产品呢，就是说一个我们当地的资源比较丰富，利用当地的资源就地取材，这个呢就适应国际市场。 거대한 시장 중국은 대나무 산업에 있어서도 오랜 역사와 풍부한 자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최근엔 죽제품의 대량 생산을 통해 180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면서 죽산업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계절의 여왕 5월, 대나무의 고장 담양에서 죽향축제가 열렸다. 죽향축제는 전국에서 유일한 대나무 잔치다. 담양군에서는 대나무 고장에 찾아온 사람들이 여러 가지 대나무 전통 체험을 즐기며 그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 죽향축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죽산업이 새롭게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러나 사양길에 있는 죽제품의 현실적인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이 대나무를 소재로 해서 우리가 이 죽향축제를 갖고 그래서 다시 잊어가는 그런 이 대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또 되살리고 그래서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대나무의 무한한 가치와 가능성을 제대로 알려주는 과정이 숙제로 남아있다. 중국의 등장으로 죽제품 시장이 위축된 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지금 일본의 대나무 산업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히로시마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다케하라시. 작은 교토라 불릴 만큼 고대 문화가 발달된 다케하라는 대나무 마을이란 뜻이다. 이곳은 대나무가 살기 좋은 해양성 기후로 연중 따뜻한 기온이 계속되는데 다케하라의 대나무는 천혜의 자연이자 문화다. 다케하라시는 최근 대나무를 문화와 환경에 접목시켰다. 시 동쪽에 위치한 뱀부 조이 하이랜드는 대나무를 테마로 한 종합공원. 이 공원은 다케하라시가 대나무 고장으로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민간단체인 일본 중문화연구회가 후원하고 시민들이 주도해 만들었다. 공원의 주제가 대나무인 만큼 공원의 가로등이며 각각의 조형물들의 모습도 대나무의 모습을 본떴다. 뱀부 조이 하이랜드의 가장 큰 자랑은 대나무 테마관이다. 외형부터 죽순과 땅속 줄기 등 대나무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대나무 테마관 안으로 들어서면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대나무 파이프 오르간. 270그루의 대나무로 특수 제작한 파이프 오르간에서는 대나무의 신비한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竹原市は市の木が竹であります。そこで我々の団体であります竹文化協会というのが京都の本部で組織があります。そのグループたちが竹原市に竹の公園を作ってほしいといろんな専門業者がアイデアを絵を描いたわけなんですが。一つ我々竹の愛好家が言えば竹が少ないのが難点です。竹の公園であれの名を付けるバンブージョイハイランドということになるとどっちかというと竹ばっかりの庭を作りたい思うんですけれども。 대나무 테마관에는 현지에서 생산한 죽제품을 전시하고 있다. 이곳의 죽공예품은 아마추어 공예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특이하다.
소재도 대나무, 요정이나 뱀 등 지방의 풍속을 살린 것이다. 飾り物ですね。マムシ、ヘビを竹の皮で。結構ここに年間3000人くらいのお客さんが来てもらってますので、いくつかの買ってもらって入っております。 아마추어 공예가가 만든 작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수준 높은 이 대나무 가방은 우리 돈 15만 원 이상을 호가한다. 타케하라의 아마추어 공예가들은 시가 운영하는 죽제품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다. 타케하라 씨는 55세 이상 노인 인구에게 죽공예 훈련 과정을 열어놓고 공예 기술을 전수시키고 있다. 퇴직자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문제와 전통 기승의 문제를 해결했다. 죽제품의 판매 수익은 다시 생산자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잊혀져가는 죽제품의 전통 계승을 위한 타케하라 씨의 숨은 노력이 엿보인다. 빠르게 변하는 유행과 외래 플라스틱 문화가 범람하는 속에서도 일본의 대나무는 여전히 그 분야를 당당히 지켜내고 사람들은 대나무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교토에서는 벌써 42회째 전일본 죽대회가 열리고 있다. 일본 죽문화 산업의 흐름을 한눈에 읽을 수 있는 전일본 죽대회. 매년 북쪽의 홋카이도에서부터 남쪽의 규슈까지 일본 전국의 대나무 애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다. 이 행사에서는 일본 전역의 죽제품과 건축용, 조경용 대나무의 기술 정보를 교환하는 장이기도 하다. 또 다른 행사장 교토 산업관에는 한 해 동안 일본의 대나무 산업을 총망라하는 전시가 마련되고 있다. 전시장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다양하게 가공된 경명죽이다. 경명죽은 교토의 전통 공예품 규정에 의해 1차 가공하고 수세와 건조 등을 통해 2번 변형시키는 대나무를 말한다. 이것은 통대만으로도 죽 공예품으로 높은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건축 자재와 조경에도 널리 쓰인다. 한文化的活用と言います。でそれ何かというと、例えば京都の竹産業の場合は伝統ですね、古くからの伝統の技技術でもっていろんな竹製品を作っていく。 최근 일본 대나무 산업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대나무 숯. 일본은 90년대 초반부터 대나무 숯의 다양한 효과를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 탁월한 흡착력과 공기 정화력을 가진 대나무 숯을 일반 숯과 구분해서 산업화시키고 숯을 굽는 과정에서 추출한 죽초액을 농업과 축산업에 널리 도입하고 있다. 전시장 한켠에 마련된 담양의 죽제품 코너. 소박하면서도 생활의 지혜가 엿보이는 우리나라의 죽제품 하나하나에 일본인들은 많은 관심을 보인다. 그 가운데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은 최근 담양에서 생산한 테이프로 만든 술. 일본의 판로를 뚫기 위해 1차 시음회를 겸해 현해탄을 건너온 테이프술은 전시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즉석에서 팔려나가기도 했다. ちょっと香ばしいようなね味するけど、ほんま美味しい美味しい最高。飲んでみたいねいつも。 일본의 축산업은 과거에만 묶여 있지 않는다. 그들 안에는 대나무가 인류의 건강과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에 꼭 필요하다는 믿음이 있다. 급변하는 주변 환경 속에서도 전통 대나무 산업을 이어가고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기계시 가마에서 대나무 숯을 구워 주목을 받은 반면 최근 담양군 용면에서는 전통 황토가마에서 대나무 숯을 굽고 있다. 이 전통 가마에서는 우리 조상들이 황토와 돌만 가지고 숯을 구운 그 방식 그대로를 재현하고 있다. 이곳에서 대나무는 또 다른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데
기계식 가마에서 얻은 대수치나 죽초액보다 황토가마의 숯과 죽초액에는 황토의 유기 성분까지 더해진다고 한다. 숯을 굽기 위해서는 보름 이상 기상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가마마다 5톤 트럭 2대 분량의 통대를 쌓고 입구를 막은 다음 10시간 이상 불을 지핀다. 통대가 검은 대나무 숯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름에서 20날. 가마 속 온도가 1000도 이상 고온으로 올라가면 대나무는 그 열에 의해 숯이 된다. 가마는 오랜 시간 동안 열을 품어 신비한 대숯과 죽초액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름에는 아주 열을 품기 때문에 밖으로 발산하기 때문에 아주 싫어. 대수출 구울 때 나오는 연기를 구불구불한 냉각통에서 냉각시키면 수증기의 밀입자가 물방울이 되어 똑똑 떨어진다. 이것이 신비한 죽초액이다. 불은 8시간 내지 한 10시간 피우게 됩니다. 그때 자연 발화가 되면서 온도가 동시에 상승해 가지고 이 기다란 30m 이상의 관을 통과하면서 죽초액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보름여 시간을 가마 속에서 보내고 검은 숯으로 변신해 세상에 나온 대나무. 대나무는 죽어서도 신비한 힘을 토해낸다. 일반 수초에 비해서 미네랄, 그렇죠, 무기물 함량이 매우 많다는 거죠.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으면서도 저렇게 대나무가 강인하게 서 있는 것은 대 속에 강력한 그런 무기 성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에서는 대의 표면에 이렇게 은빛이 나는 이런 성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이 실리카라든지 칼륨, 칼슘, 심지어는 인까지 있어가지고 대나무의 미네랄을 용출 효과를 노려가지고 여러 가지 수질을 맛을 개선하는 쪽으로 이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나무 숯은 그 효능이 많이 알려진 참숯보다도 미세구멍이 2배 이상 발달했다. 이 많은 미세구멍에서 불순물을 빨아들인다. 대나무 숯의 효과는 이미 많이 검증됐는데 인체 요구량이 가까운 많은 음이온을 방출하며 주변의 자극에도 저항력이 뛰어나 심신 안정 효과를 가져다 준다. 미네랄 같은 무기물 함량도 뛰어나 일반 목탄에 비해 2배 이상 효과가 있고 원적외선 방사율도 높아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한다. 국내 한 주류 회사는 이런 대나무 숯의 효과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업체는 대나무 숯의 미네랄 흡착과 정수 효과를 제품에 도입했다고 한다. 용수와 주정 등 3번의 공정에 대수출 직접 여과시킨다. 대나무 숯이 과거 우리 고전 식품에 많이 응용됐던 것을 생각해내고 저희가 98년부터 대나무 숯을 소주에 적용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많은 실험을 거쳐서 지금 대나무 숯을 제품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 기업체에서 직접 대수출 사용해 히트 상품이 되자 국내에서 대나무 숯은 더 많은 분야로 응용됐다. 숯으로 변신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대나무. 대나무의 놀라운 건강 효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 최고의 의학서인 동의보감에는 대나무 각 부분의 효능이 잘 명시되어 있는데 중력은 물론 뿌리부터 잎까지 어디 하나 쓰이지 않는 것이 없다. 전남 지역 한 한의과 대학에서는 전통 황토가마에서 추출한 죽초액을 난치성 한방 치료에 이용하고자 2년 전부터 연구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농림부와 보건복지부의 연구개발 사업으로 지정받았다. 검붉은색의 죽초원액은 유해한 유기물 성분이 30가지 이상 포함되어 있는데 수차례의 정제 과정을 통해서 점차 제거된다. 마지막 정제 과정이 끝나고 중간에 80%만 채취하게 된다. 기능성 성분만을 포함된 중력을 정제할 수 있는 그런 표준 정제 공정을 확립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기능성 성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은 주로 이러한 기능성 페놀류, 그리고 기능성 미네랄, 아울러 아미노산, 당류 이러한 것이 그대로 정제 과정 중에 함유되도록 하는 특별한 정제 공정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죽초원액은 정제 과정에서 그 순도와 투명도가 높아진다. 정제 죽초액은 대나무의 진액인 중력과 성분이 거의 똑같다. 이렇게 정제 과정을 마친 죽초액은 약용으로서 몇 가지 동물 실험을 거치게 된다. 임의로 실험주의 혈압을 상승, 저하시킨 후 죽초액을 투여했을 때 달라진 혈압 변화를 실험 중이다. 변화 그리고 또 죽초액의 효과를 직접 느끼기 위해 약침으로도 개발했다. 죽초액 약침은 고혈압과 중풍 그리고 당뇨 등 난치성 질병에 사용함으로써 그 효과를 보고 있다. 실험주에 당뇨를 유발시킨 후 죽초액을 투여한 뒤 혈청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았다. 죽초액을 투여한 세포는 혈당량이 감소하고 인슐린이 분비하며 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 스트랩토조토신을 투여해서 당뇨를 유발시킨 후에 그 다음에 중력을 투여했는데 그 결과 보면은 중력을 투여한 군에서는 스트랩토조토신을 투여한 것보다 아주 유의성 있게 혈당이 저하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항당뇨 치료에 사용된 중력은 혈당 수치에도 변화를 보이는데 대나무의 신비한 힘이 담긴 중력의 사용 범위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또 죽초액을 활용해서 기능성 음료로 개발하기 위해 숙취 효과도 실험 중이다. 60kg의 성인이 소주 한 병을 마셨을 때를 계산하고 실험주의 알코올 분해 효과를 측정했다. 중력을 투여하지 않은 경우보다 중력을 투여한 경우 약 20% 정도 알코올 농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보인다. 중력의 알코올 분해 가능성이 증명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한방병원에서 임상치료에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대인의 질병은 스트레스에 의한 열 때문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높은 열로 인한 질병은 대나무의 찬성질을 이용해 고칠 수 있게 된다. 신비한 대나무의 변신은 끝이 없고 이젠 건강 수출 넘어서 병을 치료하는 약물로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약물 치료 또는 침 치료, 물리 치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런 치료를 해도 잘 안 되고 하는 경우에 이제 새로운 치료법을 해서 우리가 해보는데 그 환자들이 그 효능면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게 이야기들을 하죠. 이제 대나무는 단단한 목질을 이용한 죽 제품을 넘어 신비한 죽초액으로 다시 사람들을 찾아오고 있다. 이 다변화되고 또 각종 대기의 오염으로 인해서 대기 온도가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도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도 열을 많이 받게 되고 열을 받게 되다 보면 그 열에 관계되는 질환은 각종 염증 또는 종양 또는 이게 그 겉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질환, 붓는다든가 또는 뭐 머리가 아프다든가 충혈이 된다든가 혈압이 올라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환자들은 날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나무를 이용하는 치료 방법은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겨울은 대숲에도 예외 없이 찾아왔다. 새 한 고절.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하면 추위에 유독 약한 대나무가 온몸으로 눈을 맞는다.
사람들에겐 멋있고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대나무에게 하얀 눈은 험난한 시련이다. 눈보라를 이기지 못하면 몸이 꺾이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나무는 강한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긴 겨울을 이겨낸다. 풀도 아닌 것이, 나무도 아닌 것이, 대나무는 인류 문명의 고락을 함께했다. 대나무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인간을 떠나지 않는다. 아니, 더 많은 쓰임새로 존재한다. 사람들은 하찮다, 유행에 떨어진다, 무시하지만 대나무는 일생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한다. 살아있다, 깨어있다.